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연은 조직폭력배 보스 여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장소는 양수리에 있는 수상 스키장입니다. 지금은 수상 스키를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받쳐주어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유가 있어서 스키 타러 다녔던 것은 아니었고 친구가 스키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름값만 지불하며 가끔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스키장에 있다가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저녁 야간 스키까지 즐기다가 집에 왔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보았던 날도 토요일 오후였는데 긴 머리에 얼굴이 조그마한 예쁜 어린아이 같았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친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부분은 모르고 항상 토요일 오후에 혼자 와서 세 타임 정도 즐기다 간다고 했습니다. 이쁜 여자만 보면 호기심이 발동되는 고질병이 오랜만에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있는 타임에 그녀 앞에서 보란듯이 점프하며 스키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껏 폼을 잡으며 돌고 오면서 그녀의 시선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부러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시선 끌기에 성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와 물기를 털어내는 모양으로 능숙하게 제자리 뛰기를 몇 번 하고 그녀 앞을 지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무심한 듯 인사를 하며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녀가 마지막 타임을 최대한 늦게 타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의 스키장에서는 평상시에 마지막 손님이 스키를 타고 오면 남아있던 손님과 스키장 직원들이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저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녀와 좀 더 빨리 친해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끝나는 타임에 맞춰서 닭볶음탕과 백숙을 주문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운동하고 나와서 출출할 건데 같이 식사하자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의 계획에 동참한 친구는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을 해주었고 덕분에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서 눈인사를 하고 스키 잘 타시던데 오래 타셨나봐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녀는 오빠가 더 잘 타시던데요 라고 웃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를 경계하지 않고 친해져도 괜찮다는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로 인해서 그녀도 직원들과 더 친해져서 스키 타러 오는 길이 가벼워졌을 겁니다. 식사하면서 가끔씩 던지는 농담에 그녀는 많이 재미있어 했고 심지어는 깔깔 웃으면서 저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들은 저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동은 아니었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활달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는 심산이었는데 그녀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오래도록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할 테니 같이 소주 한 잔 마시자고 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탓인지 그녀도 마시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저와 하이파이브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퇴근했고 스키장 사장인 친구와 그녀 그리고 상황 파악 못하고 끼어있는 유부녀 이렇게 4명이 술판을 벌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마시는 것처럼 웃음꽃 피어나던 술자리는 3시간 정도 지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수리가 데이트 코스로 좋은 이유는 술을 마시고 나면 절대로 빨리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수리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면 최소 1시간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가능하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합니다. 강남은 대리기사들에게 최고의 도착지라서 대리를 부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사가 배정돼서 유부녀는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보내는 신호를 눈치채고 그냥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하면서 저에게 키를 맡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부담 없이 많이 마셨던 술 때문에 그녀는 취해 있었지만 술자리가 끝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했던지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대리운전 회사에도 연락을 몇 번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됐습니다. 그녀의 집은 구리시 돌다리 근처였고 기사가 쉽게 매칭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기사들이 대기하지 않는 양수리에선 대리 비용을 2배로 줘도 강남 이외의 지역은 기사를 배정받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자 그녀의 자세는 많이 흐트러졌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있는 그녀에게 2층에 올라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서 기다리자며 이동을 하였습니다. 2층 사무실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긴 소파에 누우면서 잠시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 대리운전 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생각하다가 물 한 잔 마시라며 누워있는 그녀의 허리 쪽에 살짝 걸쳐 앉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들어 물을 마시고는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친구에게 협조도 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술자리까지 만들었던 노력들이 결정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저를 밀어낸다면 착각한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추근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대리기사가 도착해서 그녀가 이곳을 떠나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전개되겠지요. 그녀가 물을 마시는 잠깐 사이에도 저는 그녀와 민망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믿지도 않는 모든 신들께 간절하게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애타는 마음을 아셨는지 저의 간절했던 기도를 다행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기다렸던 것처럼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입맞춤을 받아주었습니다. 역시 노력하는 자에겐 보상이 따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녀와 강에 비추는 달빛을 바라보며 뜨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녀의 행복해하는 얼굴과 표정들이 전부 떠올라서 힘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태풍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떠난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고 그녀는 저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자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될까봐 걱정할 정도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소파에서 마주보며 자고 있던 그녀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고 옷을 걸치지 않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 민망함에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면서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스키장을 빠져나가자고 말하고 대충 청소를 했습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옷을 입고 있는 그녀를 응시하며 너무 예뻐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며 접대 멘트를 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에게 빨리 나가자며 손을 이끌고 내려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기 전에 저를 꼭 껴안고는 말없이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에게 속삭이듯 짧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도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도망치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폭 보스의 세컨드며 지금 이곳에 조폭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며 아마도 자기는 스키장에 더 이상 올 수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키장에 가지 않았고 그녀도 오지 않는다는 걸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까딱 잘못했으면 양수리 강바닥에 자고 있을 수도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